호머와 로쏘리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바닥까지 파헤칠 본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번 CID 게임즈 베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된 이른바 이중 수요의 무서운 비밀입니다. 토큰 경제의 판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만약에 초기에 CID 토큰을 받지 못한 후발주자들이 이 판에 들어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파일을 지불하고 CID를 사서 이 생태계 안으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거대한 말도 안 되는 경제적 강제성이 발생하는 건지 그 아주 냉혹하고 치밀한 구조를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만 공개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런치패드에서 스테이킹을 얼마나 하고 커밋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아르소라 등급 회원 전용 보고서에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4월 6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예측했던 부분 말입니다. 파이코인과 CD 토큰이 왜 동시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적인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중 수요의 예측이 이번 CD 게임스 베타를 통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단언했잖아요. CD는 절대 흔해 빠진 단순한 미니게임으로 안 끝난다. 결제, 광고, 보상, 그리고 멤버십, 이 모든 게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플랫폼형 구조가 될 거다. 네, 제 분석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오늘 그 명백한 증거들을 여러분 눈앞에 직접 들이밀고 하나하나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경제라는 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역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면 보시면 과거 한국의 웹2, 비공식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웹3 토큰 노동 시장을 딱 비교해놨습니다. 왜 이걸 보느냐?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결합돼서 진화한 최종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CD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특유의 MMORPG 아이템 경제 아시죠? 그거랑 엑시 인피니티의 모델을 제가 완벽하게 대비시켜서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사적 토대 위에서 굴러가는 건지 그 뼈대를 아주 단단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게임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자본의 역사입니다. 옛날 한국의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로스트아크 같은 굵직한 MMORPG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거기서 유저들의 시간, 엄청난 실력, 그리고 그 거대한 길드들의 조직력, 발빠른 업데이트 정보, 이런 것들이 싹 다 모여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희귀 아이템의 독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 거래로 이어졌어요. 그 당시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가 무려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그때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어요. 자기 시간을 싹 다 갈아 넣어서 게임 머니를 파는 노동자형, 시세 차익만 쏙쏙 노리는 상인형, 그리고 보스랑 사냥터를 아예 통째로 독점해버리는 지배자형. 사실 강한 혈맹이 사냥터를 장악한다는 건요, 그냥 게임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곧 디지털 광산의 채굴권을 독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곧 진짜 돈이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 한국 게이머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깨닫고 직접 증명해 온 겁니다. 게임사가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장애시장이었는데도 말이죠. 이 본질은 지금 2026년인 현재에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음지에 있던 비공식 시장을 블록체인 위로, 그러니까 양지로 공식적으로 확 끌어올렸던 그 첫 번째 거대한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로 그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필리핀이랑 베트남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컸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돌아가는 작동 구조를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본가인 매니저가 엑시 NFT를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노동자인 스칼라가 그걸 빌려서 대신 플레이를 하죠. 그렇게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SLP라는 보상 토큰을 얻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게임 안에서 썼을까요? 아니요, 안 씁니다. 쓸 데도 없었고요. 그냥 얻자마자 곧바로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다 싹 다 내다 팔아버렸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토큰의 무한 과잉 공급이 터져버린 겁니다. 내부 소비처가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부재했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신규 유저 유입이 딱 끊기자마자 SLP 가격은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우리 2026년 기준으로 보면 0.05달러 수준으로 그야말로 처참하게 가루가 되도록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사례를 통해서 아주 명확한 명제가 하나 성립하게 됩니다.
소비 경제가 없는 보상 토큰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여러분, 이 문장은 진짜 뼈에 깊숙이 새기셔야 됩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는 걸 아주 잠깐 동안 증명하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부 경제가 없으면 그 끝은 무조건 파국이다라는 아주 쓰라린 교훈을 역사에 남겼죠. 생각해보세요. 보상만 잔뜩 주는데 정작 쓸 곳이 없다. 그러면 유저들은 전부 다 공장장, 즉 생산자가 돼서 미친 듯이 내다 팔기만 할 뿐입니다. 이 엄청난 실패의 교훈을 과연 CHID 개발진들이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개발진들이 그 치명적인 함정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피해갔는지 그 진짜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타 테스트에 직접 푹 빠져서 그 핵심 구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본 결과 이건 그냥 흔해 빠진 단순하게 토큰이나 캐는 그런 1차원적인 P2E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경제 테스트의 현장이었습니다. 초기 유저들한테 코인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 점수를 철저하게 매기고 평판이라는 걸 억지로라도 쌓게 만들고 무엇보다 소비를 강제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톱니바퀴를 이미 쌩쌩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일단 찍어내서 발행하는 것보다 이 생태계 내부에서 무조건 소비가 일어나고 돈이 핑핑 돌게 만드는 순환 구조를 먼저 밑바닥에 아주 쫙 깔아두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제 눈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CD 베타의 구조를 보면요. 완벽한 이중 구조, 즉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층위로 딱 나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유저들이 쉽게 접근하는 가벼운 미니게임 허브죠. 바로 HTML 게임 플랫폼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깊이 있고 무거운 생산 경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엘프 대륙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HTML 게임 쪽이 유저들의 트래픽을 막 끌어모으고 광고를 통해서 유저 활동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하는 일종의 입구 역할을 한다면요. 저 엘프 대륙은 실제로 유저들의 생 자본이 투입되고 가치 있는 자산이 생산되며 끊임없이 거래가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자본주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딱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를 아주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HTML 게임 레이어, 즉 파이 ELF 영역부터 한번 자세히 현미경 들여다보듯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저한테 현금성 토큰을 직접 쥐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저들은 매일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귀찮아도 광고를 시청하고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깹니다. 그러면서 보라색 포인트인 CD 스코어라는 걸 받게 되죠. 여기에 스킨 보너스도 붙고 배지 보너스, 출석 보너스까지 덕지덕지 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돈이 아닙니다. 바로 유저의 활동량 그 자체를 증명해주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현금으로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리고 유저가 이 생태계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신용점수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유저의 시간을 꽉 잡아두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트래픽 유도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요, 엘프 대륙 이쪽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이야기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즉 땀 흘려 농사 짓고 곡괭이로 채굴하고 나무 베서 벌목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아이템을 제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그냥 점수 몇 점 더 얻겠다고 하는 아케이드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자원을 밑바닥부터 캐내서 인프라를 거대하게 구축해 나가는 말 그대로 내부 생산 경제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유저들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위 재화인 재미나 ELI을 내 돈 주고 투입해야만 합니다. 코인을 바로 빼가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생산물, 즉 진짜 자산이나 장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내 자본을 먼저 투입하고 소비해 하게끔 경제 구조 자체가 아주 억세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달콤하게 받기 전에 먼저 소비부터 무조건 해라! 바로 이 강제적인 구조가 과거 폭망했던 엑시 인피니티와의 가장 결정적이고도 위대한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 전체 경제 모델의 심장을 꿰뚫는 핵심 VIP 특전을 제가 아주 낱낱이 뼈와 살을 분리하듯 해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꽉 찬 저 리스트들 보이시죠? 첫째, 작물 생산량 10% 증가. 둘째, 작물 성장 시간 10% 감소. 이건 그냥 보너스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남들의 시간과 효율, 즉 엄청난 생산성을 내 돈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셋째, 자동 물주기 시스템.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노동 시간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무자비하게 단축시켜줍니다. 넷째, 마켓 거래 슬롯 추가 한계. 남들보다 물건을 더 많이 올려서 팔 수 있는 상업적인 확장성을 그냥 쥐어주는 거고요. 다섯째,
매일 5회 무료 도구 수리, 그리고 여섯째, 거래 수수료 제로. 이건 진짜 사기적인 겁니다. 마켓에서 내가 파는 물건의 원가 경쟁력을 완전히 시장을 씹어먹을 정도로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일곱째, 희귀 씨앗 드랍률 증가. 비싸게 팔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뽑아낼 확률 자체를 높여주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여덟째, 고정 평판 포인트 600점 제공. 여러분, 이 VIP 권한은요, 절대 캐릭터 예쁘게 꾸미는 치장용 스킨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이 잔혹한 에이프 대륙이라는 자본주의 공장에서 수많은 다른 경쟁자들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최강의 생산 부스터이자 생산수단 그 자체인 겁니다. 방금 제가 VIP 혜택 마지막에 슬쩍 언급했던 평판, 이걸 좀 따로 빼서 깊게 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평판이라는 건요, 절대 옛날 게임들처럼 오래 하면 쌓이는 그런 쓸데없는 명예 훈장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켓플레이스에서 내 물건을 몇 개나 올릴 수 있는지, 상위 등급의 어떤 기가 막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냉혹하게 결정지어버리는 일종의 경제 참여 티켓입니다. VIP 권한 뒤에 아주 굳게 자물쇠로 꽉 잠겨있는 이 평판 구조는요, 결국 네가 이 마켓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싶냐, 그럼 잔말 말고 결제해서 상위 재화부터 먼저 뱉어내라 라고 유저 등짝을 강하게 떠미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통제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써서 평판을 얻지 못하면 시장 한복판에서 돗자리 깔고 물건을 제대로 팔 자격조차 아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철저한 계급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 같은 돈을 써서 얻어낸 평판을 들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바로 완벽하게 싹 다 세팅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화면 보시면 상점 카테고리가 이미 아주 깔끔하게 세분화되어 있죠. 기본 재료인 자원, 룩을 꾸미는 치장품,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장비, 즉 기어 카테고리입니다. 게다가 유저 간 총거래량은 얼마고 총 거래 횟수는 몇 번인지 숫자까지 아주 명확하게 떡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사에서 만들어 놓은 멍청한 NPC 상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저들이 자기 피땀 흘려 만든 생산물과 장비를 서로 치열하게 거래하면서 거대한 부를 긁어 모으는 유저 간 현금 거래 경제가 시스템 내부에 이미 아주 완벽하게 구축이 다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하나로 쫙 결합된 아주 치밀한 4단계 경제 타임라인을 제가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유저는 매일 출석하고 광고 보면서 CD 스코어를 꾸역꾸역 쌓습니다. 내 활동을 증명하는 거죠. 2단계, 게임을 하다 보면 결제나 플랫폼의 상위 보상을 통해서 CD 코인이라는 생태계 최상위 결제 재화를 드디어 손에 쥐게 됩니다. 3단계, 이 귀한 CD 코인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게임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재미나 일림으로 싹 전환해서 내 농장을 키우고 공장을 돌리는 생산과 건설의 연료로 맹렬하게 불태워버립니다.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뼈 빠지는 생산 활동의 최종 결과물로서 드디어 마켓에서 비싼 값에 거래 가능한 일리크나 엄청난 고부가 가치의 장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로그인했다고 보상으로 코인을 툭 던져주는 게 절대 아니죠. 내 자본과 자원을 먼저 태워서 가치 있는 생산물을 만들고 그 생산물이 다시 시장 전체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거대한 4층짜리 경제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 시작한 1단계 초보자 섬에서 평생 무랑 배추만 농사짓고 게임이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 고블린 뗏목입니다. 게임 내 가이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딱 박혀 있습니다. 현재 섬의 모든 확장을 잠금 해제한 후 고블린 뗏목을 클릭하여 다음 섬으로 이동하라.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의 튜토리얼 종료 메시지가 아닙니다. 1단계 섬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생산 기반을 닦고 평판과 자원을 시스템이 요구하는 한계치까지 꽉꽉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진입할 수 있는 완전한 상위 1% 경제권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겁니다. 저 고블린 뗏목을 타고 다음 섬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마켓에 수십, 수백 배 비싼 값에 팔아치울 수 있는 희귀 기어와 상위 던전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아주 전략적이고도 뼈 때리는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이 런치패드가 다 끝나고 한 3개월쯤 지났다고 쳐보죠. 뒤늦게 소문 듣고 허겁지겁 진입한 후발주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손에는요, 초기 선점자인 우리가 꽉 쥐고 있는 CIDI 토큰이 단 한 개도, 정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본도 없이 맨몸뚱이로 이 잔혹하고 살벌한 엘프 대륙 항복판에 뚝 떨어졌을 때
과연 그들이 순수하게 자기 시간과 노동력만 갈아 넣어서 우리 같은 초기 유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토큰 경제의 진짜 무서운 시장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CID가 단 한 개도 없는 불쌍한 후발주자의 운명. 그 잔혹하고도 뻔한 현실을 제가 묘사해 드릴게요. 자, 돈 한 푼 안 쓰는 무과금으로 CID 없이 깡으로 게임을 진행한다고 칩시다. 밭을 갈고 자원을 캐는 속도는 진짜 복장이 터질 만큼 절망적일 정도로 느려 떠졌습니다. 캐릭터 성장은 완전히 벽에 막혀서 정체되고요. 결정적으로 VIP 패스가 없으니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평판은 말 그대로 바닥을 칩니다. 죽어라 고생해서 며칠 밤새워서 자원을 모아봤자 시장 거래 슬롯 자체가 꽉 막혀 있어서 물건을 팔지도 못해요. 당연히 엄청난 현금 수익이 빵빵 터지는 저 고블린 뗏목 너머의 고급 장비 거래 시장은 완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같은 초기 유저들이 상위 던전에서 캐낸 희귀 장비로 막대한 부를 긁어 모으며 축적하고 있을 때 이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1단계 초보자 섬에 갇혀서 낡은 물뿌리개나 들고 남들보다 10배나 느린 속도로 비참하게 노동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격차를 뼈저리게 체감해버린 후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생존 전략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국 딱 하나로 수렴됩니다. 미련하게 자기 시간을 갈아 넣는 걸 포기하고 결국 밖에서 자본을 끌어와 투입하는 겁니다. 외부 거래소에 가서 자기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을 지불하고 어떻게든 비싼 값에 CID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들인 CID로 즉시 VIP 패스를 지르고 막대한 잼을 내 계정에 수혈하는 거죠. 이 강력한 자본의 생산 부스터를 통해서 저 지루하고 비참한 초보자 섬의 단계들을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돈으로 밀어버리고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즉시 고블린 뗏목을 타고 넘어가서 상위 마켓플레이스의 기어 시장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부를 창출하려 발버둥치는 것. 이 구조가 바로 늦게 온 자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강요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피할 수 없는 토큰 락인 효과라는 겁니다. 이번 초기 런치패드에서 CID를 넉넉하게 확보한 우리 같은 선구자들이 바봅니까? 이 토큰이 게임 내에서 얼마나 엄청난 생산성을 뿜어내고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핵심 생산수단인데 이거 미쳤다고 시장에 헐값에 내다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오히려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들어온 수많은 후발주자들은 어때요? 앞서 제가 좀 설명해드린 그 지독한 구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살아남고 상위 경제권에 진입하려면 어떻게든 기를 쓰고 CID를 시장에서 미친 듯이 사들여야만 합니다. 정작 팔 사람은 꽉 쥐고 안 파는데 살 사람은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이 거대하고 폭발적인 매수 압력의 진원지가 바로 이 치밀한 게임 설계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 바로 파이코인과 CIDI 토큰의 이중 수요입니다. 파이코인은 이 거대한 생태계의 기축통화이자 가장 밑바탕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베이스 자산입니다. 당장 런치패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기 위한 기본 입장료로서 반드시 무조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CIDI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CIDI는 이 정교하고도 잔혹한 게임파의 경제 한복판에서 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남들보다 시간을 단축하며 궁극적으로 이 피 튀기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내 손에 쥐어야만 하는 아주 치명적인 핵심 생존 자산입니다. 즉, 런치패드에 들어가기 위해 파일을 구하려는 엄청난 수요와 게임 내에서 내 계급을 올리고 살아남기 위해 CIDI를 구하려는 절박한 수요,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례 없는 가격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앙증맞고 단순해 보이는 저 게임 인터페이스 너머에 숨겨진 정말 무섭도록 정교한 행동 경제학과 토큰의 강제적 수요 창출 메커니즘을 아주 밑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분석은 그 깊고 깊은 철학적, 경제적 구조의 아주 얇은 표면만을 살짝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경제의 최정점에서는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뒤늦게 피를 철철 흘리며 들어와 남들 배나 불려주는 후발주자가 되시겠습니까?
다가올 이 엄청난 런치패드에서 구체적으로 내 소중한 파일을 얼마나 스테이킹해야 하는지, 그리고 커밋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이 잔혹한 시장의 완벽한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가장 정확한 해답과 치밀한 실행 전략은 제가 이미 아로소르 등급 회원 전용 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영혼을 갈아 넣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확인하시고 다가올 이 거대한 부의 재편성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모 아로소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